2021년 달라진 비트코인 시장 몇몇 질문들이 그래도 의미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 좀 선택해 주시고 우리 한중섭 팀장님께서 Q&A 이끌어 가시도록 해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는 미국이나 이런 중국 같은 그런 패권국에서의 이런 디지털 자산 트렌드가 궁금하다. 특히 이제 디지털 화폐의 경우에는 중국이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김준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미국이나 중국에서 가상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트렌드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개방형으로 다루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폐쇄된 경제나 이제 통화 정책 등을 가져가는 것처럼 가상자산에서도 중국은 조금 더 중국 정부 주도로 다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도입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중국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CBDC 발행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지만 실질적인 움직임들은 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아직 겪고 있지만 올해 초에 이제 미국 통화청에서 퍼블릭 체인 같은 것을 이제 승인을 해주는 것들을 보더라도 이전에 아직 2018년, 19년에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가 프로젝트가 중간에 이제 변경이 돼서 진행되는 건 있지만 그와 같은 기업들의 노력이 개방형 형태로 글로벌 시장을 어프로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다른 면으로는 가고 있지만 결국 기존 금융 시장의 특성들을 반영한 형태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충 설명 주실 분들 있으면 자유롭게 주시고요. 어떻게 좀 설명이 완벽해서 제가 추가로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번 방송을 해서 파마도 한 3주 전에 하셨다는데 네, 어쨌든 파마는 잘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제가 중국 얘기를 보태야죠. 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 사실은 자기들의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해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이 이미 시작됐고 G1, G2 간의 어떤 격차가 좁혀지면서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국가별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방향성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중국은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래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 주도로 디지털 커런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CBDC 같은 형태로 실제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소주나 그리고 심천 그리고 쇼간 신취 같은 지역 그리고 실제로 찡동과 같은 이커머스 회사를 통해서 상업적으로 또 지금 활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스케이스를 확보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 주도냐 아니면 좀 민간에게 자율성을 주느냐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중국이 사실 디지털 커런시 쪽에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기축화폐로서의 어떤 그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안화 국제화를 노렸지만 사실상 기존의 그 금융 환경 내에서 중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상의 어떤 미국 달러화 중심의 패권 지위를 무너뜨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라운드, 새로운 운동장에서 본인들이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CBDC 관련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조금 미국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역동성과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 국가의 어떤 이런 스탠다드의 싸움, 전략적인 방향성의 싸움이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요? 최근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글을 써서 화제가 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의 원칙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그 헤지펀드 그 브릿지워터 회장님이신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이 브릿지워터 홈페이지, 리서치 홈페이지에 그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짧게만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것으로 할게요. 레이 달리오는 원래 이제 2017년이나 이럴 때 비트코인 광풍이 불 때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을 많이 견지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같은 경우도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정부가 금지하면은 이제 끝날 것이다. 정부가 금지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표출한 바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2021년 1월이 됐을 때 이제 그 What I Think of Bitcoin,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제 레이 달리오라이라는 그런 브리지워터의 동료분들이 굉장히 이제 심도 있는 리서치 분석을 해서 그 비트코인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에셋 클래스로 투자 자산으로서 취급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는 분석을 한 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 레이 달리오가 쓴 글입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뛰어난 발명품이라고 믿는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돈이 지난 10년 동안 무리 없이 작동을 했고 돈으로서 그리고 이 부의 저장소로서 이런 비트코인이 급격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성취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주셨는데 아까 김진우 대표님께서 잠깐 이제 그 투자 구루들의 생각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어떤 레이 달리오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셨던 분도 좀 생각을 바꾸실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지 이에 대한 김준호 대표님 생각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선 그 내용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제 레이 달리오 같은 전 세계적인 그 펀드 운영사의 대표가 왜 본인이 굳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글을 올리게 된 계기가 뭔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펀드를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그 펀드에 대한 투자금을 맡기게 되는 흔히 얘기하는 LP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LP들이 궁금해하는 것,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이 펀드는 왜 대응을 하지 않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레이 달리오의 경우에도 어떤 견해를 낼 수밖에 없던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단순히 하나의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던가 시장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고 뭐 수많은 이제 다른 그루들의 얘기들도 이어지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레이 달리오가 그에 대응을 한 건 굉장히 어떤 그 이면에 있는 수요에 대한 혹은 궁금증에 대한 것들이 실체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경고성을 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자산을 잃을 수 있더라도 그에 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만큼을 투자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책임이 있는 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면의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뭐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어떤 그 심판 역할을 하게 됐을 때는 아직 산업이 많은 변동이 있고 성장 과정에 있었을 때는 오히려 그에 대한 또 잘못된 투기의 방향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수위 조절을 굉장히 잘 하면서 또 언제든지 본인이 그에 대한 뭐 잘못된 점들이나 배워나가겠다라는 것들을 밝히면서 좀 유의미한 이제 그 토론의 시작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는 그레이스케일 같은 비트코인 자산 운용사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규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시장 환경적으로 미국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최영진 본부장님께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뭐 디지털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운용사가 생기지 못한 이유는 미국과 다른 그 규제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법인들이 그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그 회계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월렛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커스터디,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들과 제도가 사실은 완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 김진우 대표님도 뭐 KB 그리고 신한 컨소시엄 등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수탁하고 보관할 수 있는 커스터디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규제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대한민국에서는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업권법들이 좀 만들어지고요. 그러려면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올해 이제 특검법 시행으로 인해서 3월부터는 이제 거래소부터 이제 규제 환경 하에 들어올 것이고 실제로 그 뭐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회사는 2017년에 사실 그 비트코인 등 다양한 이 디지털 에셋들, 가상화산들이 좀 버블화되면서 민간들에게 큰 피해를 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에서 사실상 그 지도 의견 같은 형태로 금융기관이 이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좀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레이스케일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운용사가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계속 이런 미래 세대들에게 자산의 성격으로 조금씩 인식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대한 빠른 캐치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런 그 리서치 활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 기관 투자자들, 특히 저희 하나자산운용 같은 이 바이사이드에 있는 운용사들이 이런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크로스앵글과 같은 회사와 지수 그리고 공시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궁극적으로 미래의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투자의 리스크도 알려주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그 웨비나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발간하는 이런 레포트 등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요. 또 이거에 관련한 저변을 확대해 나가면서 옥석을 좀 가리는 과정 그리고 법률과 제도를 하나하나 완비해 가는 과정이 있으면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자산운용은 그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규제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방이라는 것 그리고 공식적이라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최하는 기업 대상 비트코인 세미나가 진행 중인데 앨런 머스크가 경영하는 스페이스X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도 고유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배경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이제 나스닥 상장사고요. 원래는 그냥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이제 해당 회사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께서 과거에 2013년에는 비트코인이 그냥 온라인 갬블링과 뭐 다르지 않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작년부터 급진적으로 회사의 자기 자본, 사내 유보금을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가 수천억 이상에 이제 달하는 수준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걸 깜짝 공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다음부터 하는 행보가 이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왜 이게 가치가 있는 자산인지, 왜 자신이 많은 것들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베팅을 했는지 이제 이런 소통을 시장과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방금 질문자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 비트코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 법인들을 대상으로 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 실제 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식들을 썼고 회계 세무나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처리했다 라는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세션입니다. 해당 세션에는 CEO라든지 아니면은 해당 회사의 CFO, 임원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하는 건데요. 최근 1,400개의 기업들이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해당 세션에 참가한 회사 중에 앨런 머스크가 경영하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김준우 대표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스페이스X나 앨런 머스크가 이제 보여줬었던 발언 등을 봤을 때 사실 전혀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단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식들은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고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그에 대해서 참여할 것 같다 아니다는 개인분들의 판단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다만 그런 비단 테슬라나 특정 기업을 저희가 볼 필요 없이 전체적인 기업들한테는 이제 좀 열려 있는 옵션이고 그들은 이제 산업의 발전이나 도입 현황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제 이러한 같은 데이터들을 다른 곳에도 접하고 하면서 그런 선택들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건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의 어떤 정부의 힘이냐 아니면 미국의 자유주의의 어떤 힘이냐 둘의 힘이 비트코인을 성장시키는데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성격을 보면 자유 쪽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김준효 대표님과 또 장재필 애널리스트께서 한번 이쪽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비트코인이 발전되고 이제 블록체인이 발전되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떤 철학의 뭐 등장과 새로운 이제 철학적인 개념의 등장과 그에 대한 이제 뭐 대결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결국 국가적인 틀 내에서 미국과 중국을 구분을 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블록체인의 핵심 이제 개념이 이제 탈중앙화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 자산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진보된 형태의 그리고 탈중앙화된 형태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얼마 전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게임스탑 사건을 보면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뭐 공매도에 반대하는 기관들의 공매도의 횡포에 반대하는 부분들을 밝히면서 비트코인 얘기를 이제 꺼냈었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어떤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뭐 자유적인 어떤 자산 개념이나 그 배분 형태나 절차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저희가 그 뭐 추구하는 뭐 그리고 믿고 있는 세대들이 늘어나면은 그런 방향으로 시장은 특정 뭐 전략이나 기획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써 결국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여러 개를 주셨는데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 추려서 요거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앨런 머스크 개인의 한마디로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한 가격이 등락한 이런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패널 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청취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자산이 새롭게 등장을 했을 때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산군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도 딱히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고 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는 있으나 어떤 특정 이벤트에 의해서 이게 가격이 급등을 한다든지 급락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뭐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저희가 최근에 봤었던 게임스탑 같은 그런 이제 사태라든지 기존의 이런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이게 발생을 하고 있는 일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 변동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성장을 해서 아까 이제 장경필 애널리스트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1조 달러 이상의 수준이 있는 그런 시가총액을 달성하게 된다면 이런 변동성이 높은, 그러니까 누구의 개인의 한마디에서 변동성이 높은 이런 현상은 제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자료에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쭉 보면은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 변동성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산의 성숙도를 이제 증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 다른 분들 첨언해 주실 거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은 주식도 있고요. 스타트업에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주식도 있습니다. 자산이라고 했을 때 결국 어떤 시기에서 얼마나 성숙한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형태에서 비트코인을 본다면 비트코인은 그런 자산이 아직 아니고요.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개선이 된 만큼 앞으로 개선이 되어서 만약에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한다면 그런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의도에 맞는 그런 형태의 자산 형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2021년 달라진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받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댓글창에 올라오시는 질문들이 상당히 또 전문적인 질문도 꽤 있었고요. 아직까지 지금 답변을 못 드린 사항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 전통 자산 운용사인 하나자산운용이 지금 미래 자산이라고 생각하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레포트를 내고 또 이러한 웨비나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 주제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캐치업해야 되고 팔로우해야 되는 자산 같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사항 중에서도 보면 뭐 여러 질문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바이사이드에 있는 저희들이 그 개별 에셋에 대해서 또 사실 전통 자산도 아닌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좀 조심스럽다는 것. 다만 전체적인 투자 자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산은 사실 어느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좀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전자산과 그 리스크 자산 간의 어떤 바벨형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션만큼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상당한 부분의 자산은 좀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원론적인 얘기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의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규제 환경이나 법률 환경이 좀 변화하는 거에 발 맞춰서 보고서의 어떤 수준도 조금씩 좀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채팅창에 댓글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하냐라고 원성을 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촘촘하게 한 분 한 분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리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럼 소감 말씀해 주시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된 이제 정보 업체로서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저희는 매일 듣는 얘기고 이제 매일 보는 변화이라서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업계를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에서 더 큰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거 자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저희가 이제 인식의 캐즘은 넘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제 대중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산업을 벗어난 외부인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들이 궁금하고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제 더 고민해서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희필. 네. 제가 이제 리포트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이제 2017년, 18년처럼 이제 가자 영차 하는 시장이 이제 아니게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느끼게 되었고 그거를 느끼면서 그 하나자산운용과 같은 이제 업계 대표 자산운용사와 함께 이런 내용들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들 그리고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어떠한 그 디지털 자산 동향이 있는지를 조금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장경필 애널리스트는 원래 증권회사에서 에쿼티 애널리스트 RM 하시던 분인데 사실 전통 자산 하시다가 우리 대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디지털 자산 쪽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전통 막 시장에서 쪽 그 디지털 자산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도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김준희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증권사 그리고 또 벤처캐피탈 이런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우리 회사에 작년에 재작년이구나 벌써 그죠? 네. 재작년에 조인하신 우리 블록체인 제국주의, 비트코인 제국주의를 또 쓰셨던 우리 한중섭 씨도 사실은 팀장도 증권업계에 계시다가 그죠? 애널리스트 있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생방송 소감 어떻습니까? 오늘 제일 지금 제가 봤을 땐 그 뉴스 앵커 같이 하고 왔어요. 네? 혼자 지금 복장을 막 쭉쭉 매고 왜 그렇게 하고 건지 그것부터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의사도 없이 그잖아요. 뭐 이제 좀 품격 있는 그런 금융 방송을 지향하고자 이렇게 우리는 저품격입니다. 넥타이를 매게 됐고요. 오늘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면 뭐 이제 그동안 이런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시장 참여자들이 블록체인 네이티브 그런 회사들, 이런 크로스앵글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IT 쪽 회사들이 많았었고 그동안은 이제 금융투자업 그런 회사들의 활약은 조금 드물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뭐 규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태동하는 것들이 이제 기술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존 금융투자인들이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간극을 줄이고 금융투자업과 이런 IT 쪽, 블록체인 쪽의 그런 융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마지막 거의 끝나기 5분 전인데 제가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업시켰더니 사실 표정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서 보니까 좀 미소도 좀 나오고요. 지금 그 사실 불량식품 같은 맛이 없다 그래서 제가 바로 또 전화했지 않습니까? 불량식품 맛을 좀 투입시키고 역시 모든 요리에는 MSG가 좀 들어가 줘야 입맛이 쭉쭉쭉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2월에는 저희가 레포트의 퀄리티도 더 올리고 또 방송의 어떤 퀄리티는 지금 좋아요. 고품격인데 고품격의 사실은 재미와 또 미소, 즐거움을 같이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퇴근하고 피곤하신 그 7시부터 8시 사이에 너무 좀 칙칙하게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발표 그걸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공지드리면 발표 자료는 저희 하나자산운용 홈페이지 그리고 크로스앵글의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위클리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또 이런 짤막한 주간 동향에 대한 레포트도 함께 작성해서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확인해 주시고요. 또 널리 또 퍼뜨려 주십시오. 다음 2월에 또 벌써 2월이지만 2월 자료를 잘 준비해서 또 웨비나로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희 대표님 오늘 뭐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네. 아까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컨텐츠가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만족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필요하니까 뭐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이제 구독 하나자산운용 이 방송 꾸준히 구독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또 한중섭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 예. 예, 뭐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뭐 8시인데 다들 이제 각자의 가정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혹시 뭐 그치? 네. 방송에 대해서 뭐를 눌러달라거나 이런 방송 저희 좋아요와 그리고 이제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예. 저도 한 말씀 하셔야죠. 네,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마지막으로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아주 방송의 재미를 쭉 떠들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들은 2월 말에 다시 한번 2월 레포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